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영상의 제목은 그레코로망의 음모와 우담바라,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션은 약간 뿌듯함?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과학 얘기, 수학 얘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레코로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도, 정신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많이 얘기를 이제 했죠. 근데 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머릿속에서 많이 굴려는 보지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설명을 한다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또 10의 80승 이런 숫자, 이런 약간의 데이터 가지고 엄청난 그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뭐 철학이 됐건 뭐 역사가 됐건 인문 쪽으로 넘어오면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관을 못 간 지가 오래됐고 겨울이나 돼야 다시 가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기가. 근데 오늘은 어 그리스 로마 요쪽 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은 했었죠.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어떤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얘네 말고도 빨랐던 문명도 훨씬 많고 밝았던 문명도 많다. 근데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걔들이 그렇게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리고 그런 방식의 생각이 유용한 분야,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한 두 가지 요인으로 무역 그리고 절대 권력의 부재로 어, 첫 번째를 설명했고, 두 번째 그것이 갖는 이제 성격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장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늘 어, 반실제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입장도 있지만은 다른 쪽에 이거저거 다 있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만 넘어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와 관련된 인문적인 부분을 풀어 나갈 겨울이 되면 이제 하려고는 하거든요.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일부가 될지 징검다리가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부담 없이, 잘 생각 안 나는 건 막 그냥 넘어가고 이거저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레코로망의 음모, 그리고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인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철학, 이런 거 다 각각 겨울에 다 되게 재미없는 그거는 어떤 기록은 해놨어요. 그게 있어서 지금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널 수가 있고, 겨울쯤 되면 좀 더 재미있는 부분, 깊이까지 들어가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요것은 어디에 쓰이는 징검다리가 될까요? 아마도 불교의 역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로서가 아니라 음,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이렇게 건너 오면서 격의 불교, 즉 어, 불교의 탈을 쓴 노장 사상, 그리고 그것의 극한인 선불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불교, 여기까지를, 그리고 그 다음 유럽이나 이제 저 구라파나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불교, 그리고 그것의 다시 또 역수입, 여기까지를 한번 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재미있을 거예요. 종교가 있건 없건, 있는 종교가 기독교건 불교건, 그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들을 이제 겨울엔 해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랑 굉장히 다르고, 일단 인도에 대한 거 간단히 재미없게 정리하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이거저거 좀 보고 싶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봤는가를 음모론을 이제 한번 펼쳐보는 거죠. 그레코로망의 음모. 우리가 지금 뭐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 우리가 이렇게 뭐 고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 불교적인 것은 어떤 종교나 거의 다 비슷한데,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복신앙 이 모습이 많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은 참 좋겠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근데 조금 불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되는 정보라든지 그 사유 같은 것은 사실은 밖에서 도로 들어온 그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라파에서 만들어진 불교를 우리가 역수입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대한 이미지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역수입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한 어떤 생각도 그레코로망 전통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것들, 이 역수입된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정말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저거 한번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레코로망의 음모. 어떻게 보면 패권이죠. 패권. 이게 정치 경제적인 패권뿐 아니라 문화 종교적인 그런 패권, 지식에서의 패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선 어떤 거를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가 그레코로망의 수학이나 과학 그 훌륭한 생각들을 만나보면서도 사실 이보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인도 이쪽이 훨씬 앞서지 이런 얘기는 했었고, 다만 그들과 좀 다른 그 조건에서 다른 생각을 펼쳤고 그런 특징이 아주 어떤 부분엔 유용하다.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철학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거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뭔가 이런 거 이제 존재론. 이거 있는 거를 인식하는 게 인식론이라는 거고,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존재론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예측하고 대응하고 무당히 하는 일, 혹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가면 이게 가치론인데, 윤리라고도 부르고 하는, 실제로는 이제 그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윤리론, 이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빈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레코로망 최고야 라는 말을 계속 안 하고 뛰어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거보다 앞선 것도 많이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조건이 달라서 그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다른 부분 제가 이제 뭐 철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진행을 한다든지 할 때 뭐 인도 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동북아시아 쪽이나 이제 뭐 베트남을 포함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거기는 이제 가치론, 이제 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승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각색이 되는 거지. 김부식이 기록을 그렇게 뺐듯이 빼내면서 이렇게 했듯이. 그리고 뭐 이제 이재현,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 위쪽의 역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듯이, 그레코로망에 의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속한 부분마저 타자화시켜서 보고 일정한 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은 과연 정말 인도였을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 이 불교하면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 막 이렇게 진짜 광대하게 막 걸쳐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고, 그것뿐 아니라 뭐 이제
동북아의 그런 유교적인 거, 성리학적인 거 이런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엔 자료가 없지만 자료가 있어도 한문은 쓰지 않고서 제가 말로 풀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수학은 안 쓰고도 이렇게 식 몇 개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주절주절 계속 하고 있네요. 들어갈게요. 그레코 로망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거친 제 해석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그레코 로망까지 지중해 둘레가 하나의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그러나 그레코 로망의 입장에서는 단절하고 싶은, 그리고 인도, 이란, 이번에는 아까는 원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까지 가네요. 인도, 뭐 이란, 뭐 또 북유럽, 그리고 그레코로만 그 동네, 그리고 서유럽, 뭐 이렇게 유열이 언어적으로 같다는 것, 같은데 갈렸다는 것, 요게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주목을 해서 인도의 이모저모를 한번 막 말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같잖아요. 그 동네, 그 호수를 둘러싼 동네는 신은 같은데 그 이후의 것들이 갈리면서 격렬하게 싸우죠. 그 신의 성격상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각각의 입장에서는 서로를 깎아내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럴 것이고. 근데 그들의 일단 구약이 같고, 그리고 그 신의 성격이 같고, 그리고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 방금 말씀드린 그레코 로망의 사람들, 중동이네요, 또 이번에. 지금 이 페르시아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인도, 여기도 우리가 볼 때 다 달라. 완전 이질적이죠. 방금 종교적으로 동그라미가 이질적이었던 것처럼 이번 이 유라시아 이 직선에서 이제 좀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도 이질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민족이야. 왜? 언어가 같거든요. 제가 전에 언제 뭐 교차국 굴절어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나름의 정합적인 방식을 가지고 추론해 봤을 때 같은 계열, 정확히 어디에서 갈리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라기보다 정합적으로 거기서 보면은 같은 민족이야. 이상하죠.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지중해 동그라미에 신이 같고 강론에서 갈리고, 그다음에 그레코 로망의 직선으로 된, 유라시아까지 해가지고 직선으로 된, 여기 인종이 같아. 참 이게 참 그 이질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그 수준에서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책을 읽다 교양 수준, 책 수준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순으로 가볼까? 시간의 역순.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 제일주의. 그래서 아리안을 제외한 민족들을 다 아주 열등하게 보고 특히 유대인을 많이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거 정치적 목적은 유대인이라든지 뭐 탄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리안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리안. 그리고 우리 아리안들은 우리 혈통은 말이지, 금발에 파란 눈에 키가 크고 요 혈통이 중심이란 말이지. 히틀러와 반대네, 그죠? 히틀러는 뭐 짙은 머리색에 짙은 눈색에 크지 않은 키. 근데
뭐 야사에는 이런 게 있죠. 하이젠베르그, 하이젠베르그란다. 비트겐슈타인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 그거 되게 열등감 느끼고 그랬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멋있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철학자. 그 사람은 막 외모도 막 그 간지나게 생기고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세상에 막 이렇게 파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막 자기는 숨어버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안이 이란이에요. 이란. 이상하죠. 갑자기 중동 지방으로 왔죠. 페르시아. 그리고 그 아리안들이 그러니까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어쨌든 예전 교과서에는 아리안인들이 내려오면서 인도에 이제 뭐 철기 시대라든지 이게 그 고대 시대가 열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선주민들이 있었고 그 아리안, 이란, 아리안 같단 말이죠. 같은 민족이란 말이죠. 언어 구조가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언어 구조를 보면은 이 몽골에서부터 우리나라, 일본 요쪽이 그 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디서 갈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걔네들도 같아. 그치? 그 히틀러의 말처럼 금발에 파란 눈에 키 큰 애들이 주로 많은 어떠한 그룹, 어떠한 그룹 종족이 원주지에 살다가 한 번은 유럽 쪽으로 내려가고 한 번은 인도 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유럽 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야만족이네 뭐네 하면서 싸운 게 그리스에서도 위쪽 애들한테 그런 말 했었고 로마에서도 위쪽 애들한테 게르만족이니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르만족이 아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앞쪽에 내려왔던 아리아인들이 뒤쪽에 온 아리아인들에게 마치 다른 종족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쟤들은 야만인, 우리는 되게 이렇게 교양 있는 로마 시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도 같은 애들이야.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문화적으로 인도에 대해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인도면 카레죠, 카레. 카레와 요가. 요 두 개를 볼게요. 카레는 일단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인도에도 이제 카레 저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건 하나 모르니까 제가 어차피 몇 개 뭐 이렇게 자주 접해서 아는 거 빼놓고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인도에서의 카레라고 하는 것은 뭐 향신료를 섞어서 하는 요리를 어떤 통칭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인도 내에서 원래로 치면은 다 달라요. 근데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레 방식으로 어, 카레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음, 인도의 어떤 그 전통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해야 될 게 막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또 올라가지고 요가 한 다음에 가자. 요가. 요가도 인도에 있죠. 근데 인도에서 하는 요가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가 아니에요. 이상한 학대 비슷한 거예요. 붙다가 끝까지 또 한번 가봤다는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가는 영국의 요가예요. 영국의 요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인도가. 그리고 영국의 요가는 영국은 종교가 뭐죠? 기독교죠. 어차피 기독교열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란 말이에요. 아주 해양 세계 초강대국이었죠. 크리스찬 운동법이에요, 그게. 그게 종교와도 기독교와도 관련이 있고 그때 당시에 군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저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요가는 웰빙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상징이죠. 뭐, 뭐 명상의 상징이고 웰빙의 상징이고 뭐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인도적인 그 요가를 보면은 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거,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 뭐든지 뭔가 힘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요가고, 그리고 그 반대말이 휴식이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랑. 우리는 요가하면 잔잔한 움직임에 마음을 가다듬고 웰빙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 이제 영국의 크리스 어, 기독교적인 그런 것과 군사적인 그런 것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넓게 볼게요. 이거는 인도 역사 얘기 간단히 이렇게 그 겨울에 작업을 했을 때도 얘기한 건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에요. 나라 인도가 아니에요. 대륙 같은 거예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래요. 현대도 인도는 한 나라의 바로 옆집이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있죠. 돈 있는 몇 사람은 정말 잘 살거든. 근데 대부분은 진짜 좀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너무나. 그리고 쓰이는 언어가 천 개가 훨씬 넘어요. 천 몇백 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영어랑 인도말이랑 뭐 이 정도 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랑 너무나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너무나 다양하고, 정말 우리가 아리안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안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종에 다 있지 거기는 보면요. 그렇단 말이죠. 다민족 다문화의 연맹체, 고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런 셈이죠. 그것은 중국과는 좀 다른 거예요. 중국은 물론 소수민족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게 모아져 있는 하나의 구심체가 확실하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만 좀 볼게요. 그때 당시에 그 인도를 얘기했을 때 제가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도 대륙 이런 거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도에 대한 이미지들은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레코로망 외에도 훌륭한 수학이나 과학적인 생각, 인식론, 존재론적인 거 말고 가치론까지를 합했을 때는 훌륭한 그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거저거 막 살펴볼 것 같은데, 그 징검다리로 인도를 이제 보자. 그리고 인도를 볼 때 인도가 가지는 성격, 근데 그 성격에도 되게 핵심적인 게 뭐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냐? 제사 문화예요. 제사 문화. 카스제 뭐 이런 거 다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문화는 뭐하고 또 엮이냐면은, 제사를, 자, 무당. 무당이잖아요. 단군, 뭐 파라오, 뭐 인도의 브라만 이제 딱 제사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중동 지역이라든지 구레코로망 지역에도 다 그런 제사관들이 있었죠. 오라클, 신타. 근데 인도는 뭐 굉장히 그게 강하죠. 근데 그 굉장히 강한 것을 동북아시아적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제가 제사를 지금 큰 집에서 제사하는 거를 안 간 지가 꽤 됐지만은, 그거 아직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3, 40년 전까지는 그게 메인이었지. 메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게
아주 단단한 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는 어느 나라나 조상신 섬기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중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라고 하는, 그리고 우단바라가 이제 제사에 쓰이는 다사 남아선호 사상도 이거 다 동일하거든요. 인도나 동부가 우리나라나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있지. 근데 그거를 할 때 우단바라가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걸 가지고 어떤 제사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막 어떤 어 뭐라고 하면 좋아야 될까? 정신성 대마초 비슷한 걸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단바람 이렇게 받쳐가지고 제사 지내고 태워서 제사 지내요 거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따르고 어? 홍동백서 해가지고 이렇게 진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복잡한, 너무나 복잡한 제사 규칙이 있고요. 이거를 할 때는 각도를 몇십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적고 뭘 어떻게 놓고 뭐 재질은 뭘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뭐는 어떻게, 어떤 과일은 어디에다 놓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어떻게 익히고 막 이런 게 다 법칙이, 뭐라 지금 간소화됐겠지만은 옛날엔 진짜 복잡했죠.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 모든 이상한 절차가 끝나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3번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인도도 그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그냥 바로 제사랑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서 하면은 뭐 간단하겠지만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다른 면이 있지. 뭐냐, 아리아인들, 걔들이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목민족들이 고대에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해서 굉장히 센 전투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전투력의 비밀을 이제 오늘 밝혀보는 거예요. 뭐 철기를 쓸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막 디테일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철기 문명, 아리아인 철기 문명이라고 교과서에 나왔었죠. 인도 할 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지역에도 히타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철기 문명을 썼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 역사에서도 힉소스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 하나를 추가를 해야 돼. 차크라. 짜크라라고도 이제 산스크리트어도 나오네요. 차크라. 차크라가 무슨 그룹 이름이었는데 대표곡을 몰라요. 노래를 들으면 알 거예요, 바로. 근데 차크라가 이제 그거예요. 뭐냐? 제가 이것도 짧은 영상에 이집트와 힉소스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퀴에 바퀴인데 이집트는 수레형 바퀴를 썼고, 수레. 힉소스는 전차형 바퀴를 써가지고 이집트 그 오래된 문명이 힉소스한테 그냥 깨진 적이 있거든요. 고대에 기원전 한참 전에 기독교랜다. 이집트가 막 고왕국, 중왕국, 뭐 신왕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엄청난 문명인데 사실은. 근데 그랬던 이유. 그리고 막 아이아인들이 그렇게 가서 되게 소수가 가서 인도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요 뭐 유럽 지역에서도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전차 문명까지 있었던 거야. 근데 수레용 바퀴가 아니라 동그란 거를 뭐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살이 있는 거야. 지금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자전거 보면 부채살 같은 게 있죠. 그걸 차크라라고 해요.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 문명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의미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 차크라가 걔들은 차크라를 타고 온 거야. 그러면은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전차에 그걸 쓰면은 너무 빠르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온 셈이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되게 소수의 남성 위주로 와서 다 정복을 해버려요. 1차 정주 했을 때 유럽 했고, 2차 뭐 했을 때 뭐 하고, 그 다음 3차 했을 때 뭐, 게르만도 결국은 다 먹어버리는 셈이잖아요. 그죠? 로마를, 게르만이, 동, 서로마가 게르만의 이름이 그 용병한테 저기 했다고 하죠. 오도아케르. 이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데 여기 앞에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샤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입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월등한 그 어떤 무기로 얘들을 억누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을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살아야 돼. 제가 수학할 때 기둥 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점 보고 별자리 보고 했던 거 다 먹고 살려고 농사가 돼야 되니까 기후재진 했던 거 이런 거 다 그걸로 연결시켰죠. 모든 재산은 결국은 같은 거지. 모든 재산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지. 이런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 좀 잘 어떻게 잘 피해가거나 조절하거나, 조절이 아니라 피해가야지. 지금 같은 세상에도 뭐 길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의 공통점은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조상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신이 바로 신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신이 방금 요 동그라미에는 유일신이었죠. 유일신으로 결국은 다 저희가 든 다음에 갈라지는 셈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 그레코로망은 되게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죠. 그 제우스 같은 신도 있고 다신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다신이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조로아스교 하면은 아우라 마즈다 이렇게 나오죠. 아우라가 바로 악신이에요. 악신. 아수라 백작 아후라. 그 아후라와 반대쪽에 선신도들 있어. 그 둘이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막 여러 싸움, 뭐 최후의 심판, 뭐 대홍수 이런 것들은 그쪽 동네에 다 공통되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계열 저 중동 쪽에서 나온 종교들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같은 자연 환경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도 받고, 그리고 큰 홍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경험했을 것이고 언젠가. 그리고 신의 계보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조상들 계보라든지 왕조의 계보 이런 것이 역사 시대 이전의 것들 구전된 것들이 그렇게 왔을 거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신, 악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신, 악신의 구조예요. 다신 구조예요. 그래서 아우라가 있으면은 이쪽에 착한 신, 대장은 인드라죠, 인드라. 제석천. 로마로 하면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제우스는 좀 성격이 좀 다른다. 근데 그 선악으로 싸우는 건 좀 아니니까. 근데 제석천 가지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동아시아적인 그 언어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온 어떤 거, 생각들, 우파니샤드, 지금은 이제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불교 이외의 것도 다 그런 번역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서양의 근현대 철학도 다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번역하는 과정, 일본 같은 데에서 일본이 카레를 만들어냈듯이 그런 거란 말이죠. 뭐 실존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이제 저기를 따온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인드라,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선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제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동백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막 할아버지를 막 호통 치시고 뭐 이거 돌리는 건 잘못하고 하면 이제 막 꼭 장난치느라고 뭐 했다가 되게 혼나고 그런 적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제사랑 관련된 거에서는 장난치 까불면 안 돼요. 그 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극한이 인도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다신교적 전통에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나라가 몇 대 봉사하죠? 4대 봉사하죠. 특수한 경우엔 거기에다 하나 더 끼기도 하죠. 김씨 시조 같은 거 신라에서. 근데 거기는 5대 봉사예요. 5대 봉사.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막 그 조상신 대열에 막 합류한 사자,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혼과 백이 있어가지고 혼은 이렇게 흐트러지고 정신적인 부분, 백은 뭐 비교적 육체적인 부분 뭐 이렇게 흐트러진 다음에 4대 봉사 정도 하면 이제 잘 간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제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인도에서도 그걸 해요. 그게 잘못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 귀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귀. 아귀도 이제 아까 말했던 막 그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층층이 쌓인 번역어를 택한 거예요. 아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귀는 동아시아의 목은 바늘구멍이고 몸은 태산이잖아요. 그래서 늘 배고픈 귀신인데 그것을 그 아귀라고 번역을 해요. 아귀의 그 산스크리트어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죽어서 그 대열에 조상신 계열에 합류해야 되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제사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요. 제사 법도가. 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나가기 전에 하나 뭐 좀 보충할게요. 아까 요가. 그 카레는 말을 했는데 저기에서 일본에서 한 거고 인도는 사실은 그냥 어떤 향신료 많은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요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가로 영국에서 했지만은 실제 그 인도의 요가는 뭐 별의별 걸 다 한다라고 했는데 그 현대적으로 봤을 때도 히피 문화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비틀즈가 막 인도 가서 살고 막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기한테 뭐 그 전문가한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근현대사에 다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범법자들인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요가에. 진짜 인도 요가에. 막 스캔들 일어나고 막 뭐 사기치고 해가지고 대부분 막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제사에서 이제 좀 더 가보면은 그 제사의 성격 중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선신과 악신에서 선신이 이기게 만드는 굉장히 어,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그 사실은 다 비 잘 오고 와가지고 식물 잘 자라고 소 잘 자라고 사람 잘 먹고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 아이아인들이 유목민족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때 그 아이아인들이 했던 그 베다에 나왔던 어떤 기록들 그때 나왔던 선신 악신 그런 신들이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막 베다 시기를 훨씬 지난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기록이랑 일치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연하지 않고 되게 정확해요. 그쪽도. 근데 그쪽은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다른 걸 하긴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선신과 악신의 그 싸움에서 어쨌든 제사장들은 굉장하게 논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언어적으로 언어학이란 논리학이 엄청나잖아요. 인도 장난 아니에요. 인도도 장난 아니에요. 수학적인 것도 물론 있고 그 대수학적인 부분 그리고 인도도 뭐 인도 이슬람 이쪽이 그 그 저 그레코로망적인 것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넘겨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했던 것도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2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영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그런 논리적인 게 했었던 이유는 언어학적인 아주 전문가들이고 뭐 하나에 대한 것 그 정보라든지 그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단바라까지 이제 가야 될 텐데. 자, 근데 거기에서 제사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어, 어떤
어떤 정신성 그 물질을 인드라 제석천에게 데바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저 선신에게 아우라하고 싸워야 되는. 그게 잘 돼야 이 뭐 비도 잘 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조가 했던 기우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걔들은 굉장히 뭔가 하나 발달된 게 있어. 그리고 그 발달된 거를 이어서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우파니샤드라든지 이제 그 이외 불교라든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틀을 진짜로 바꿔버리는 또 합리적인 뭐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운, 음운, 음성, 말이니까. 인도 것들은 여시아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시작되는 게 다 외워서 말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되게 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뭐 고대 그리스 단편들도 읽으려면 막 거의 이걸 읽어야 돼 싶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는 그 철학자들의 그 단편들이 읽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인도적인 것도 읽기가 되게 힘들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적인 고대의 그 것들의 가치가 거의 그 논문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맹자도 있었고 또 엄청난 산만천도 있었고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군을 맞추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전수하고 그래서 남방계 불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글로 이렇게 하고 그거랑 맞춰보면은 같아. 미친 거지. 엄청나게 그걸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이 브라만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래서 소리에 대한 것, 문법에 대한 것,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공부해요. 공부하고 뭐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지식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흡수하고 다 이해한 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그래서 각각이 다 지내지만은 브라흐만에게 돈을 주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전문 무당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제사를 지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성조라고 아시죠? 성조가 이제 이런 거죠. 니하오, 삼성 맞나? 그리고 위에서 뭐 샤크 뭐 할 때 이렇게 탁 내려가는 거가 사성인가? 이렇게 성조가 있고 우리나라 말에도 성조가 있었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중국어를 몇 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업 끝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피치에 대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브라만들은.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를 연속으로 4번 배열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오탄가? 아니면 연습? 이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만약에 가가 다시 한번 피치가 있죠. 성조이지만 성조보다 이제 더 높은 어떤 역동적인 피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저기에는 그것을 표기하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하면 가 4번이 나올 텐데 요것을 만약에 네이티브 뭐 대구나 부산의 분이 가가 하면은 이제 음이 주파수별로 막 173, 뭐 12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나오겠죠. 성조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언어적인 것이라든지
언어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세 번 돌리고 뭐 술잔 따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홍동백서 이 정도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것, 지식에 대한 것이 다 발전이 돼요. 제가 종교, 뭐 역사, 뭐 수학 이런 것이 다 미분화된 어떤 미토스의 세계에서는 다 세상에 대한 대응이고 예측이고 대응이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다에, 베다에. 그리고 우파니샤드 그런 철학 이런 데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는 뭐 겨울에 하든지 아니면 뭐 한번 다뤄보든지 간단하게 징검다리로 나중에 오늘은 안 할 거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담바라 가야죠. 그리고 우담바라 같은 경우에는 제사할 때 이를테면은 남아선호사 남아선호사상은 어, 맥락이 같아요. 동북아랑 인도랑 같아요. 조상신 제사하고 그 위쪽으로 가면 이게 선신 낙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돼. 남아가 없으면 끊어진다고 보는 거죠. 여아를 기준으로 안 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그 서옥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들이로 해석하고 막 이제 한단 말이죠. 민명일제 뭐 이런 거.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중국, 우리나라 다 있었던 현상이고 사실은 인도에 되게 심했죠. 예, 지참금을 보내야 돼요, 여아는. 근데 남아는 배를 잇는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생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알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어떤 그 번식의 상징이 우담바라예요, 바로. 그, 그것은 이제 이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면 아마 뭐 불교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이다. 그리고 뭐 전설 속의 어떤 것이다. 뭐 그리고 실제로는 매미알, 매미알 이렇게 탁탁 붙어 있는 걸 그 열매로 해석하고 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거기에서 막 불교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은 나중에 뭐 될 때 하고 그것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우리가랑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쪽에 그 열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생산되는 그것 가지고 그 제사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교에 넘어왔을 때는 이제 좀 다른 의미를 더 부여받고 하면서 나중에 우담바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우담바라가 거의 음도 비슷해요. 산스크리트어랑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그 음역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우담바라 거의 비슷했던. 이제 요약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코로망의 음모 그리고 우담바람 이런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요 세상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도 뭐 군사적 패권, 경제적 패권 이런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그 패권은 문화적으로도 다 가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레코로망이 무조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레코로망은 지중해 세계의 가장 후진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유럽이 가장 후진 문명이죠. 가장 뒤에 일구어진 문명이긴 하죠. 한 바퀴를 돌아서 간 거니까. 근데 그들은 딱 단절을 하고 그레코로망을 최고로 친단 말이지. 그리고 수학이랑 철학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수학이나 물리 막 설명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점이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점으로 막 가정을 해가지고 막 했더니 막 쿼크가 나와버리고 막 또 에너지 문제를 막 힉스로 저 질량 문제를 힉스로 해결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되게 힘이 있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에너지의 양상도 뭐 전기 생산하는 거에 지금 핵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현실이랑 다 그
상호 그건 있어요. 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중원소 이상의 것들이 그 철 이상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했던 그 이론을 설명한 적 있죠. 그 몇십 년 전에 나온 거. 그때가 2차 대전 직후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새롭게 결과를 내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레코 로망이 뭔가 이렇게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레코 로망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영국. 영국이 한참 호령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온 거죠. 근데 그 그레코 로망은 인도를 어, 인도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또 불교를 어떤 이미지로 해서 역수입이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불교는 제가 겨울에 불교에 관련된 철학이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말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보려면 이제 인도 쪽부터 보게 될 텐데 인도 하면 이제 뭐 베다나 우파니샤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선 불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도는 영국에 의한 인도고 만들어지는 그레코 로망이 만든 음모에 가득 찬 인도고 인도는 사실 나라라기보다 대륙이다. 대륙이고 카레하고 요가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이제 받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모습 굉장히 그 진위 개수가 엉망인 그런 모습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다민족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되게 사유의 논리학이나 이런 거 언어랑 관련된 거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명상하는 문화 현세랑 뭐 저기 하는 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사 문화를 좀 봤었던 것이고 그리고 걔들 사유가 되게 정합적인 사유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치의 측면에서 인식, 존재, 가치 중에서 인식이나 존재에서도 굉장한 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좀 그리스랑은 달랐던 거지. 그레코 로망이랑은 그런 측면을 봤고 그 측면에는 조상 숭배 그리고 조상의 신격화 그리고 동그라미 축에서 유일신이었다면은 이 가로 축에서는 일직선 축에서는 선신과 악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 정교한 방식으로 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제사는 진짜 전문가만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 했던 제사랑 다를 게 없다 그런 측면을 봤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련을 쌓아야 돼. 지적으로. 특히 언어. 가가. 그 사람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까? 가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도라고 하는 곳에 인도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제사 문화 가지고 설명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동네, 그 지중해 근처랑 또 거기에서 이제 저 종횡, 횡이죠. 그러니까 옆이니까 옆쪽이랑 겹치는 거, 선신악신, 아수라백작 이런 건 여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조금 인도 철학, 인도의 그 생각들을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